안녕하세요. 명꽁이 여사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독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도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11명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는 어떤 남자가 그렇게 예술품을 그렇게 도둑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한 300점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다락방에다가 그렇게 전시를 해놓고 혼자 날마다 보고 행복을 느끼면서 즐겁게 사는데, 그게 이제 꼬리가 길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다 죄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결과가 났는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있는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다 같이 주부들이니까 그렇게 아주 뜨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어요. 독서 토론이. 다양한 책을 읽고 다 같은 내용을 읽어도 다 의견이 다 틀려요. 다. 그래서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도 되고 해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다. 셋째 오빠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연세가 62세인데 택배 일을 하신다고 한다. 일산에 다녀오는 중이란다.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이 오빠는 우리 친정 구남매 중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오빠, 무역 대학원까지 나왔었고 그 무역회사에서 중력을 지낸 오빠였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항상 힘든 인생을 사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올케가. 뭐래도 해서 보러 와라. 생활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생전해보지도 않은 그런 택배 일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비교하자면 정말 가시밭과도 같은 오빠의 인생이다. 오빠의 음성에서 묻어나는 말투가 정말 힘들어 보였다. 매월 50만 원을 올케에게 줘야 된다고 한다. 올케는 요즘 간병인 일을 한다고 한다. 미아리 쪽으로 일을 나가는데 격일제로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올케가 안 오는 날이면 오빠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다고 한다. 오빠의 큰아들은 지금도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 약을 안 먹으면 발작을 일으켜서 식구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식구들이 있는 대로 흐트러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가 제각각 너는 너요, 나는 나요. 남이나 다름없는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천국인데 천국은 간데 없고 매일매일이 지겹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정말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실감한다. 그렇게 살 바에는 애초에 헤어져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 사는 것도 괜찮았을 건데. 거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제 생일날입니다. 50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이다. 아침 일찍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 생일이라서 그런지 계속 찬송도 부르고 싶어서 불렀다. 무슨 일인지 오늘은 참으로 날 기쁘게 해주는 날이다. 11시 예배 끝나고 교회 친한 권사님 두 분이 내 생일을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선물을 주신다. 나는 고맙고 정말 미안했다.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 울산 올케가 두 딸과 함께 우리 집을 또 방문했다. 처음으로 오셨다. 막내 오빠도 올케와 둘이서 오셨다. 부천 동생도 남편과 함께 왔다. 미아리 언니가 올 생일에 정말 큰 선물을 해주셨다.
한약을 다려오셨다. 생각도 안 한 일인데 작년에 내가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던지 큰 선물을 해주셨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 큰아들은 엄마 치과에 경비 쓰라고 하면서 돈을 100여만 원을 넣어주었다. 우리 작은아들은 군인의 몸으로 돈이 어디 있다고 상황버섯을 한 달치를 붙여왔다. 정말 오늘같이 좋은 날도 다 있다. 우리 작은아들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월급을 그때 조금밖에 안 받았을 건데 그걸 몇 달치를 안 쓰고 모았다가 저 부대 내에서도 그 부모한테 그 효도 상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사서 그렇게 붙여왔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사람이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사노라면 반드시 좋은 날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다음은 감사한 날입니다. 요즘은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더욱 겸손하고 날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애들을 키울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의젓하게 잘 자라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곤 한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도 각자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다가 정말 동반자를 잘 만나서 더욱 더 잘 살아준다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우리 작은아들도 3월 10일이면 마지막 휴가를 온다. 제대나 마찬가지다. 엊그제 군대 간다고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변화돼서 제대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른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런 좋은 날이 있는 모양이다. 호사다마라고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괴롭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본다. 하여간 올해는 화이팅이다. 오늘은 송대관 노랫말이 있듯이 쨍 하고 해 뜨는 하루 살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참 재밌네요. 읽어도. 다음은 막내 오빠 이야기입니다. 저희 막내 오빠와 나는 3살 터울이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정말 많이 싸우고 때론 나를 많이 때리기도 했던 오빠였다. 엄마는 막내 아들이라고 오빠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오빠만 챙겨 주시곤 해서 나는 오빠가 얄밉고도 질투도 많이 했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월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더니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살림이 불일듯 일어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큰 부자가 됐었다. 나에게는 우리 막내 오빠가 큰 자랑거리였다. 고향 사람들이 날 만나면 막내 오빠가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면서 묻곤 했다. 하여간 고향의 소문이 그렇게 퍼졌었다. 하여간 많은 복을 받았었고 큰 집도 샀었고 상가를 몇 개씩 소유하고 해외여행이다 또한 해외 골프다 상류층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2004년에 건축사업에 손을 대서 그렇게 꼼꼼하고 실수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많은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프라임 아파트를 팔고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또 전세로 가는 모양이다. 요즘 부부가 마음속이 말이 아닌 모양이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동생 입장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올케가 숭늉목 장사를 한다고 한다. 평생 살림만 하던 올케가 숭늉목 장사를 한다고 한다. 실수하고 돌아보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오빠는 잊으려고 매일 산에도 다니고 책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 오빠 화이팅 이렇게 썼습니다. 또 2005년 3월달 제목이 오늘은 또 좋은 날입니다. 매일 좋은 일만 있었네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인가? 기다리기도 했고 준비도 했다. 1년 전부터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생각날 때마다 10,000원씩 통 안에다 모았었다.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목돈 만지기가 어려워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통에다 집어넣었어요. 개봉을 해보니 4만 원이 나왔다. 혹시 아들이 복학을 할지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또 준비할 것도 있고 여러 군데로 쓰고자 조금씩 모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 혼자서 굉장히 기뻐했다. 혼자서 또 많이도 웃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해서 집으로 올 것이다. 오늘 치과에 가는 날인데도 혹시 아들한테 전화가 올까봐 병원도 오늘은 가지 않기로 했다. 아들아, 남자의 의무를 끝내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한층 더 성숙되고 의젓하고 바른 생각으로 너의 미래를 위해 살아보아라. 너를 군대 보낼 때 동서울 터미널에 너를 내려주고 가게를 향해 돌아올 때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었단다. 그 쓸쓸함을 누가 알아주냐. 그렇지만 환경에 순종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엄마는 네가 온다기에 어저께 자동차 보험도 다시 들었다. 가족 한정보험으로 들었다. 벅찼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 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다. 조금 아끼려다 큰 손해가 날까봐 보험을 들었다. 추운 철원에서 고생이 많았다 아들아. 이 세상에 공꽃은 없다는 말이 있다. 네가 고생한 만큼 살다 보면 반드시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더 새로운 옷도 있어야 되겠지. 제대하니까 이제 옷을 사 입어야 되겠지요. 그 소리입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마음껏 사도록 해라. 돈 154만 원은 쓸 것이 참 많기도 하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가 되는 기분이고 어디다 둘 곳이 없구나. 교회 친한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통장에도 조금 메꾸고 1월 2월 장사가 조금 덜 됐으니 그것으로도 조금 메꾸고 우리 세 식구 외식도 함께 하고 아들아 외국 가게 되면 항공비도 해야 되고 야 정말 쓸 것도 엄청 많구나. 볼 때는 힘들어도 쓸 때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아들아 오늘은 어찌됐든 기분 좋은 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2005년 5월 달입니다. 또 여기 기분 좋게 썼네요. 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 날은 일요일이자 어버이날이었다. 두 아들이 엄마와 함께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교회에서 야유회로 전 교인이 행정학교로 가서 전 교인이 행정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내가 응원 단장으로 뽑혀서 종일 응원을 했다. 인기상도 받고 하여간 요즘은 늘 사는 것 같다. 아들이 지갑도 선물해주고 꽃다발도 해주고 기분이 충만하고 파이팅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아들도 야탑에다 먹고 자고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제대하자마자 그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했어요. 복학하기 전까지 사범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주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고 견딘 게 정말 보람이 있구나. 특히 아이들이 늘 엄마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들아, 속으로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자주 속으로 되뇌이곤 한다. 우리 그 마음 변치 말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우리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가족, 정말 소중한 것이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가족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또 있을까? 남은 여생은 건강관리 잘하고 두 아들 많이 사랑해주고 열심히 일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자고 기도를 해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맹꽁이 여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난 일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니 정말 추억이 새롭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